안녕하세요. MCTV 장이사 박 매니저입니다. 오늘도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. 많은 분들이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.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에는 뭐 주식도 있고 부동산 투자도 있고 아니면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리츠 같은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오늘은 건물 투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이제 건물 투자 하시는 분들 보면 장기 투자를 좀 바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단기 투자 방향으로 좀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두 가지 방향성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. 최근에 한 3, 4년 동안에는 어떤 투자 쪽이 조금 많았나요? 아무래도 좀 롤러코스터 같았던 지난 몇 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건물 가격이 급하게 오르고 또 급하게 내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차익 실현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좀 어쩔 수 없이 매각하는 사례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좀 단기 투자가 최근에는 더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사례를 한번 보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? 네. 네, 이번 건물은요, 이 언주역 역세권이고요. 이 코너에 있는 건물입니다. 매각이 딱 봐도 거래가 6건이 딱 나와요. 대지가 114평에 연면적 262평.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 4년 전부터 해가지고 거의 10년 동안 5번 정도가 거래가 됐었네요. 거의 2년 단위로, 2년 단위, 1년 단위로 20억씩 뛰면서. 그러면은 15년도에 사신 분은 한 4년 정도 들고 계시면서 20억 정도의 차익을 보셨고 19년에 매입을 하셨던 분은 1년 만에 15억의 또 차익을 보셨네요. 그리고 최초에 신축하셨던 분들을 제외하면 사실 건물에 크게 무엇을 하지 않고 그쵸. 이렇게 20억씩 차익을 가져가셨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강남의 집가 상승의 무서움인 것 같아요.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은 얼마나 앞으로 갖고 계실지도 네. 궁금하네요. 저걸 팔게 된다면 만약에 저 가격보다는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는 지금 시세로 평가를 했을 때 그래도 한 110억 이상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.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보면 또 저렇게 중간중간 좀 차익이 나왔다고 매도를 하는 것보다 1, 2년 정도 더 들고 있었으면 또 한 20억, 30억이 또 차익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 또 있다 보니까 이게 장기, 단기의 투자의 어떤 관점이 참 어려운 것 같기도 하면서 좀 행복한 고민인 것 같네요. 이번에 보실 거는요. 잠원동 11-6번지. 이 건물은 정말 대단한데요? 1년 만에 무려 50억의 수익을 보셨네요. 21년도에 매입을 해서 22년도에 매각을 하셨으면 빌딩의 가격이 굉장히 가파른 폭으로 상승하던 때는 맞는 것 같은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성공적인 투자를 하신 것 같네요. 와, 일단 신사역에서 굉장히 가깝고요. 이 근처에 봐도 이렇게 깨끗하게 리모델링한 건물이 또 많지가 않은 골목인 것 같아요. 네네. 단순히 수치로 보면 1년 만에 77%의 수익을 보신 것 같네요. 물론 여기에 이제 그 공사비나 이런 건 좀 제외를 해야겠지만 큰 차익을 본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거든요. 사실 뭐 예금을 하거나 뭐 그랬을 땐 이렇게 크게 1년에 77%씩 수익 그렇죠. 보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렇죠. 공부가 잘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좀 부동산 투자가 그렇죠.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. 용기를 내시면 또 그런 차이까지 실현할 수가 있으니까. 그럼 여기까지는 한번 단기 우리 사례를 봤는데 장기 사례는 또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? 단기는 정말 스펙타클하게 네. 뭔가 빨리 진행이 됐던 진짜, 느낌인데 장기는 이제 신사동 건물을 볼 겁니다. 신사동 652-7번지입니다. 이거는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 건물일 거예요. 이게 최근에 기사가 또 많이 나왔죠. 개그맨 이마룡 씨 그리고 시세 차익 얼마에 달해 뭐 이런 기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매입을 30년 전에 하셨는데 4억에 매입을 하셨대요. 근데 여기가 지금 학동사거리에 조상공원 사이에 있는 좀 핫한 골목에 있다 보니까 최소 아무리 못해도 2억 이상은 받을 수 있는 지역 같은데 110억으로 계산을 했을 때 차익이 한 26배 정도 난 것 같아요. 근데 여기가 도로도 좁고 하긴 하지만 여기 근처로 유명한 뭐 커피집들도 많고 네. 거리가 지금 이 건물 자체에도 도산 분식이 들어가 있잖아요. 네네. 이렇게 될 줄 알고 사셨을까요? 그러니까요. 정말 대단한 투자 같아요. 뭐 옛날에 샀다 그래서 물론 다 오르긴 했겠지만 누구는 더 오르고 누구는 좀 덜 오르고 이렇게 그 입지마다 건물마다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장기 보유 사례는 정말 역대급으로 좀 이렇게 성공적인 장기 투자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. 지금도 실제로 사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나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하고 그냥 시간은 가라 하고 냅두면 그렇죠.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른 케이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땅이나 이런 것도 살 때 그냥 사두고 까먹는다 그러잖아요. 그냥 잊고 지나면 결국에는 이제 시간이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
그 미소가 어디서 나오나 했더니 여기서.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네.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청담동 건물이고요. 여기는 청담 사거리에 있는 커너 건물이고요. 이 건물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 가지고 계시다고 네. 알고 있어요. 대지가 거의 200평 가까이 돼요. 196평이고요. 연면적은 835평이고 지하가 무려 4층부터 5층까지 있습니다. 많이들 이제 접해서 아시겠지만 여기 또 주차장으로 오랫동안 소유를 하고 계시다가 건물을 신축한 배우 김희애 씨 가지고 계신 건물인데 매입 당시에 119억 정도의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상당 기간 운영을 했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건물을 짓고 현재 가치는 약 500억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한 18년 정도 이제 보유를 하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마룡 선생님의 그 사례를 비교해 보면 좀 그렇게 좀 극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. 이마룡 씨가 너무 극적이다 그렇죠. 보니까 그 뒤에 이제 오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는데 건물이 그 소유주분과 느낌이 비슷하게 약간 네, 좀 너무 럭셔리한 것 럭셔리한 같아요.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보면은 내 모서리가 다 큼직큼직한 건물들이 네. 들어가 있고 요 한 모서리만 좀 아직 남아 있네요. 네네 여기만 이제 개발하면 기회가 남아 있는 건가요?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원래 주차장 용도로 쓰셨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주차를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아, 그런 느낌. 그럴 수 있겠네요. 주차장을 운영해 보셨으니까 주차장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. 주차가 이게 몇 대나 될까요? 27대. 27대까지네요. 네. 이제 장애인 주차장 한 대와 기계식 주차 26대로 해서 주차를 굉장히 많이 될 수 있는 건물로 재탄생을 시켰네요. 자, 그렇게 해서 오늘 빌딩 장기 투자, 단기 투자 한번 그 비교해보면서 의견을 나눠봤는데요. 사실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. 남들이 뭐 급하게 올라갈 때 건물을 산다고 무리해가지고 따라 살 필요도 없는 거고 충분히 이제 본인의 자금 스케줄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본인의 이제 투자 방향들이 많이 있잖아요. 이렇게 강요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다 보니까 잘 감안해서 투자를 선택하시면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. 마음 편한 투자가 제일 좋은 투자 같아요.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는 그 빌딩 단기 장기 투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다음에는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MCTV 장의사 박 매니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